매일매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우리의 네. 장경태. 얘는 혹시 이게 사그라들까봐 애써요. 자기가 어쨌든 이게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게 좋은가봐. 텔레비에 나와서 모질한 애 같기도 한데 오늘도 엄청난 네네. 사건이 또 터졌더라고요. 뭐 사실 어제 밤부터 이제 얘기 나오는 것까지 이제 저기 2월 돼서 오늘 좀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었잖아요. 네. 이 피해자가 왜 1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할까? 그걸 또 고려를 해갖고 2차 가해를 하잖아요. 커버라 그때 안 하고 뭐 하고. 근데 지금 어저께까지는 계속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게 완전히 그건 다른 어떤 직장보다 더 철저하게 내 목숨을 그냥 쥐고 맞아요. 흔드는 거다. 다른 직장은 그나마 너 자르려고 하면 그다음에 노동부에 가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맞아. 다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보좌관은 너 파이어 그러면 그냥 그날로 그냥 맞아요. 잘리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 진짜 그 하급의 그 보좌관이 여성이 이거를 얘기했다가 내가 지금 그렇죠.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그걸 플러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피해 여성이 1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일을 다른 사람한테 또 당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때 동석했던 사람이야. 장경태한테 전화해서 불렀던. 불렀던 5급 비서관 이준석의 5급 비서관인데 이 사람이 선임이야. 또 같은 직장 내에서 그럼 맨날 협박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너 지금 언론에서 그거 얘기할 거야? 얘기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네 남자친구 뒤를 다 캐갖고 한 번에 날릴 수 있어. 이런 식의 협박을 계속 했다고 한다면 쉽지 않았을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결심하게 된 건 그렇게 협박했던 사람이 완전히 강제 추행을 맞아요. 하려고 했다. 강제 추행을 넘어섰던데요. 강제 추행을 집으로 끌고 갔다 온 거. 예, 그래서 완전히 그래서 고소한 게 중강간 미수예요. 여기서 준이 붙는 건 뭐냐면은 술이라든지 약물에 취해 있을 때. 그 미수인 건 뭐냐면은 그걸 거부하고 뿌리치고 자기가 네. 나왔으니까 그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장경태보다 더 세게. 강하게 지금 피소를 하고 그 이 사람 피소를 함으로써 1년 전 것까지 네. 함께 그러니까 네. 그렇죠. 결심을 한 거죠. 장경태 사건부터 이게 여기에 얘가 네. 이 지금 이 5급 비서관이라는 얘가 네. 다 엮여 있는 거더만요. 그렇죠. 네. 장경태한테 전화해서 우리 예쁜 비서관들 여기 있으니까 와라. 이게 한 것도 예쁜 비서들 있다고. 제가 어제 진짜 농담처럼 33회 이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진짜 그렇게 보냈더만요. 아니 저는 어저께 방송을 들으면서 보셨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기사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기사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 건. 예쁜 비서관들이 있는데 같이 술 먹자고 했더니 이미 술을 먹은 상태로 장경태가 왔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내용은 뭐냐면 이미 뭐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온 그러니까요. 거야. 올 때부터 아니 이미. 짐승 새끼들이야. 이건 진짜 짐승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네.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고 이렇게 와서 그 뒤에 처리하는 걸 봤을 때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얘네들은 그런 어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왜 친구들 중에도 같이 공부하는 친구 있고 같이 노는 친구 있고 같이 여자 만지는 친구가 있다고 치면 얘네들은 그 멤버들인 거야. 늘 이러고 다녔던 멤버였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둘이 친구입니다. 이준석 보좌관 그 5급 보좌관이랑 장경태랑 친분이 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와요. 그런데 네. 여기서 한 사람을 등장시키겠습니다. 이준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났을 때 이준석이 동석을 했다라는 물론 일부의 어떤 그런 그 보고가 이야기들이 있었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준석이 급발진합니다. 발끈하죠. 예. 그러면서 전부 다 무슨 뭐 고발하겠다? 아니면 아닌 거지. 사실이 아니면 아닌 거지. 고발한다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자 들여다보자고요. 이 피해 여성은 이준석 의원실에 있던 네. 하급 그 보좌관이고 또 두 번째 가해자가 바로 5급 비서관이에요. 그래서 연결을 해봤더니 최근에 이준석의 5급 선임 비서관이죠. 5급 네. 비서관이 성추행 사건으로 직권 면직당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이거와 별개로 네. 11월 18일 날 나온 기사예요. 네, 네. 자, 근데 이게 또 들여다보면 정말 이렇게 꼼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어떤 꼼수냐? 갑작스럽게 이준석이 저기 SNS에 글을 올립니다. 네. 아, 지금 우리 그 의원실에 학업 공부를 해야 되는 맞아요. 사퇴하는 저 보좌관이 비어서 이렇게 공고를 올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고서는 바로 저기 의원 면직 그러니까 사표를 직접 내는 거 네. 학업 때문에 사표를 네. 내는 듯이 받아갖고 이제 국회 사무처에 냅니다. 근데 국회 사무처가 딱 제동을 건 거예요. 네. 왜?
이미 이준석의 5급 비서관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의원 면제가 아니야 이것도 준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징계가 될 때까지는 의원 면제가 안 되지 도망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갑자기 강등을 시키고 강등은 뭐야 징계를 내렸다는 거예요. 9급으로. 징계 내린 형식을 해서 직권면직으로 파면한 거죠. 그러니까 조치를 해서 나가게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성추행을 덮으려고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대개는 자기네 그런 어떤 보좌관이나 이렇게 어떤 대통령실의 어떤 행정관이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슬그머니 그냥 나가게 하고 사적인 일로 그만뒀다. 건강상의 일로 네. 그만뒀다. 네.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덮어버리거든요. 워낙에 자기가 지금 많은 어떤 저 추문이 있었잖아요. 그치. 이준석이. 네. 근데 딱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사무처가 잘못했냐? 아니 사무처가 그걸 왜 우리한테 통보를 안 해? 근데 거꾸로 보면 사무처가 이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너네 수사하고 있다라고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없죠. 그럼 의원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렇죠. 그걸 왜 통보를 해?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의원실의 보좌관끼리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장경태는 자기랑 또 친하잖아. 네. 그 일이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그날 경찰까지 출동을 했어. 그러면 기자 세계에선 다 알고 보좌진에선 다 알게 돼요. 그 다음날. 더군다나 두 번째 가려했던 5급 비서관이 이 누구야? 당사자가 자기네 자기 사무실에서 있었던 당사자들이 문제가 생겨갖고 한 놈이 지금 수사를 받는데 그거를 몰랐어. 아 너 학업 때문에 그만둔다라고 그러니까. 포장하라고 해줘?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 근데 이준석은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네. 어디서 등장을 해? 바로 2021년도 방역 조치 코로나 방역 조치 네. 때 딱 진짜 장경태하고 장경태랑 술을 깐부구나 마십니다. 둘이 진짜 아.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이 안에 이 5급 비서관으로 추정되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자 이준석이 네. 그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이겁니다. 자기가 지금 지인과 둘이서 모임을 가져요. 이게 지금 5인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쵸? 지금 그거를 마지막에 장경태가 온 거를 뒤로 밀어 계속. 그래갖고 이거야. 둘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인이 동생 2명을 불러. 네. 동생 2명을 불러. 그래서 4명이 시작이 됐대요. 근데 이날 처음 소개받은 동생 중 1명이 장경태랑 친해서 장경태랑 안부 전화를 해서 네. 왔다는 거야. 네. 아니 이쁜 비서관도 없는데 왜 달려왔을까? 어찌됐든 네. 달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생 중 1명이 5급 비서관. 네. 장경태랑 친분이 있다는. 있다. 그리고 이때 처음 만는지는 모르지만 처음 알았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 얘를 선임 비서관으로 네. 후에 어, 임명을 해요. 이것보다 훨씬 후에. 근데 왜냐면 자기가 의원된 건 최근이니까. 네, 굉장히 측근으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최 측근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최. 나중에 허은하랑 헤어질 때 허은아가 얘 잘라라라고 요구했던 사람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 5급 비서관을 자르라고 했다고요, 허은아가.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5급 비서관이 전횡을 거의 했대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의원실의 선임이 아니라 이 당을 그냥 이 당에서 아유 장경태 하듯이 했겠지. 뭐. 호가호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아니 이준석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다. 예. 그 안에 2명의 피해자와 두 명의 가해자 1명의 피해자와 다 자기가 직장 보스이자 네. 친구이자 저 최측근이자 자기가 거느리는 여 직원이 여 보좌관이자 전부 다 관련이 있는데 나는 끝까지 몰라. 그리고 이번에 알았어. 9명밖에 없는 그런 그 조직 속에서 그렇죠, 이런 일들을 전혀 그렇죠, 모르고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정말 지탄받아야 될 게 모질이 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저 보좌관이 이런 일을 당하는데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의원실에서 5급 비서관이 8급 비서관을 준 강간 비수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모르고 있었다고? 아니 의원이 저 정도로 의원회가 그러니까 자기 의원실에 대한 동태 파악이 안 되면 그건 모질 찐빠예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가 정말 분노합니다. 장경태가 작년 10월 달에 만지고 1년 지나서 이준석 보좌관이 이게 사람이 걔네들한테 우리가 지금 세금 주고 있다는 게 진짜 너무 분노를 저는 해요. 두 번째 이 5급 보좌관의 행동이 사실이라면 뭐가 떠오르냐면 어저께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 이 좌파들의 성과 관련된. 네. 저는 오늘 또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은 우파로 진짜 전향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그때 민노총
민노총 위원장 도망 다닐 때 그거를 저기 각각의 조합원들, 그러니까 그 민노총 조합원들이 네. 그 집에 한 번 하루씩 숨겨주거든요. 네. 근데 일부러 그 조합원들이 아주 오래된 조합원들이 아니고, 왜냐하면 당성 굉장히 그 잡혀가면 안 될 사람들이 아니라 신입 얼마 안 된 애들. 그날 전교조 가입한 지 1년도 안 된 교사, 여교사를. 여교사 집에서 이 저 노조위원장이 하루 묵고 그 다음날 딴 데로 가는데 잡혔어요. 네. 그러니까 얘를 입을 막고 하기 위해서 민노총 간부가 이 여교사 집에 들어가 갖고 강간을 해요. 아, 미수도 아니야, 강간을 해요. 그래갖고 전교조가 딱 그 말을 한 거야. 야, 지금 세상이 군사 정권과 우리가 지금 싸우고 민주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 갖고 하니? 이래 갖고 완전히 이 여교사와 딱 단체 하나, 좌파의 단체 하나가 이 여교사의 그 편을 들어서 하는데 그쵸. 전부 다 그냥 매장시켜 버려요. 거의 전 그 이 민노총과 전교조와 이 정말 추악한 놈들이 그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 나는 이 5급 비서관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서 아예 네. 지워버려. 아. 또 이렇게 됐지 하면서 그 저기 장경태 것까지 완전히 나도. 지워버려서 협박하려고 나도 하는 저도 아까 좌파들이 다 그런 딱 행태를 보면서 보였으니까요. 이거는 이 사건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보기보다는 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일부러 술 막 그냥 따라주고만 먹여가지고. 해갖고. 아니 그래서 제가 썸네일을 조주빈 얼굴 넣어갖고 만들려고 했는데 이종근 평론가님이 너무 세다고 해서 조땡빈이라고 완전히 하라고 자체 검열 일단. 예, 자체 예. 검열. 근데 갑자기 저는 그 생각이 나요. 옛날에 그 김혜란 변호사님이 여기 출연하셨을 네. 때 춘천에 출마를 했었잖아요. 네. 한 대표가 가서 이제 지지 유세를 할 때 어깨에 손을 어떻게 얹냐면요. 이렇게 안 얹고 이렇게 얹어요. 혹시라도 이렇게 됐을 때 상대가 불쾌할까봐 주먹을 쥐고 어깨 동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게 생각이 났냐면 정말 굉장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일상생활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반드시 터지는데 심지어 그렇게까지 주의하는 사람도 있는데 얘네들은 주의는커녕 이 자기가 일하는 이 정치인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여자들 좀 어떻게 해볼까 맨 이런 궁리만 했던 아주 짐승 새끼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처참하면서 이런 인간들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남성들 맞아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엊그제 그 이동영 그 작가 유튜브 저희 보여드렸잖아요. 걔네들 방송에서 아나운서 미트인 빤스 뭐 이런 얘기합니다. 너무 충격이 어떻게 살면 저런 말을 저렇게 하면서 살아도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러니까. 살 수 있었나? 나는 이게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을 하나의 그냥 동일한 인간으로 보고 존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남녀 간의 애정의 문제는 저는 그 다음의 문제인데 얘네들은 1단계가 안 돼 있어. 여자를 다 무슨 먹잇감처럼 생각을 하는 애들인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기 이준석의 그 5급 비서관에 뭐 장경태 이렇게 나오는 거 들으면 또 요즘 장해찬까지 하면 나는 청년 정치에 대한 회의가 막 드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들만 모아놓는 게 청년 정치야? 멀쩡하고 건강하고 요즘 애들 얼마나 젠틀하고 현대화되는데 어떻게 이런 쓰레기들만 이렇게 모아놨지? 이게 정치야?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이준석이 나 지금 내가 거기 있다고 얘기한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야 한 이후부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개혁신당의 모든 스피커들이 다 나와서 장경태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세게 욕해요. 맞아요. 가장 세게. 나는 그것도 이유가 있다고 봐.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준석은 다 멈춰야 돼요. 이기인이 그렇지. 뭐 이런 맞아요. 애들 가서 맞아요. 장경태 욕하는 거 멈춰야 돼요. 맞아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의원실에서 불미스러운 그렇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지. 내가 의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맞아요. 제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제대로 챙기고 했어야 되는데 못 챙겼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자기가 없었다, 자기 있었다고 얘기하는 놈도 죽여버릴 거야 하고서는 유체 이탈로 이걸 분노로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보인다. 네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이야. 네 의원회관에 의원실에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아니요, 나랑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학업 때문에 그만두게 한 거예요라고 아직까지도 거짓말을 할 거냐는 거죠. 지금 민주당 여성 시의원입니다. 자기도 이런 사진 올리면서 자기도 해봤대요. 이런 거 장경태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편을 들어줘요. 근데 저기 한은정 시의원님 다 좋은데
저기 맞춤법은 좀 정확하게 합시다. 어깨가 꺼이냐? 아 그러네. 어깨가 꺼이냐고. 어? AI로 조작된 사진 이걸 올린 다음에 이러고 있어요. 진짜 여성 같은 여성이 야 여자 옷이 달라요 조작 사진은. 맞아, 이게 원피스고 투피스네. 예. 장경태 양복 색깔도 다르고요. 다르고. 오른쪽이 조작 AI 조작 사진입니다. 아, 저 얘네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야. 뭐 뒷머리 맞아요. 깎인 각도도 맞아요. 그렇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좌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준석 보좌관이 장경태를 성추행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정말 미친 것 같아요, 다. 아휴. 야 근데 아무튼. 진짜 사회면에서 보던 뉴스를 지금 국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진짜 이것들 지금 진보라는 이름을 이제 하지 말아야죠. 너희들은 진보가 아니죠. 진보가 아니에요. 얘네가 무슨 진보예요? 극우죠. 극우.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극우예요. 맞아요. 이게 극우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그 사회적으로 어찌됐든 우리가 탄압을 받거나 혹은 관심을 적게 두는 그런 층에 대해서 그나마 우리가 이런 합의 속에서 앞으로 한 그러니까요. 걸음씩 나아가는 공동체로 지향하는 사회 살아가기 위한 그런 합의를 깨뜨리는 건 맞습니다. 그야말로 극단주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